안녕하세요. 이제 파트 5가 되겠습니다. 베릴로그 렉처 1의 파트 5. 이전 세션에서 우리가 DUT와 테스트 벤치의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테스트 벤치는 진료실의 의사 선생님 역할, DUT는 환자분 역할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릴로그 코드의 역할은 그러한데,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구조상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C 프로그래밍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 프로그램의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main 시작을 하고 뭐 이제 변수 선언들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sub1 서브루틴 콜을 할 수도 있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무리가 되고 어딘가에 이 서브 펑션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죠. 요럴 때 이제 그 메인 펑션을 mother 펑션, sub1을 child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인 펑션에서 sub1 펑션을 부른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스트 벤치와 DUT의 관계가 메인 펑션과 sub1 펑션과 유사합니다. 즉 아래 그림을 보시면 테스트 벤치 모듈 안에 DUT가 불리고 있죠. 왜 이런 식으로 베릴로그 코딩을 하게 되었냐면 그 베릴로그 시뮬레이션 툴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뭐를 찾냐면요. 양파를 생각해 보면은 양파의 최외곽 껍질, 보통은 이제 갈색이죠. 뭐 하얀색 양파도 있긴 하지만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에 해당하는 모듈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포함된 DUT들을 이제 찾아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시뮬레이션 툴을 운영함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테스트 벤치와 DUT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시뮬레이션 툴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다소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으로는 여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테스트 벤치가 최외곽 툴을 이제 에워싸고 그 안에 한 개, 뭐 또는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DUT가 이제 복잡해지면 DUT가 DUT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DUT가 테스트 벤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눈에 띄는 것, 여기에 이제 렉이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C의 경우에 보통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인티저 변수 i, 뭐 j 이런 변수 선언들을 대개 하는 프로그램들을 처음에 많이 짜게 되죠. 이런 i나 j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j는 i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 렉 변수는 차이점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C에서의 인티저 변수처럼 숫자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방하겠어요. 렉은 뭐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레지스터. 이제 한두 주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레지스터는 한 비트 또는 여러 비트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요 뒤에 특별한 숫자 표시가 없으면 한 비트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인티저 변수랑 거의 유사하다. 다만 인티저는 이제 어느 범위 내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렉 변수는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벤치를 이제 코딩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입력을 여기에 넣고 싶을 때 그 값을 요 렉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예제는 이제 뒤에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한편 이 DUT의 출력은 와이어로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는 변수는 아니고요. 와이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전선이죠. 네, 전선 역할입니다. 어떤 신호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을 외부에서 뽑아서 보기 위한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DUT에 입력을 공급하는 쪽은 렉이라는 변수로 선언을 하고
출력 쪽은 wire라는 신호로 선언을 한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고, 뒤에 가서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테스트 벤치에 해당하는 양파 최외곽 껍질이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example이라는 DUT를 부를 거예요. 자,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테스트 벤치가 오른쪽에 쓰여져 있습니다. 테스트 벤치도 하나의 베릴로그 모듈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이제 모듈 개념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 모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끝맺음은 end 모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DUT와 이 부분은 뭐 동일하지요. 네, 표준 룰이고요. 그 다음에 올 것은 이 모듈의 이름이지요. 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이름인데, 지금의 경우는 테스트 벤치이긴 테스트 벤치인데 example을 위한 테스트 벤치다 해서 테스트 벤치 언더바 example. 테스트 벤치를 다 타이핑하면 좀 길어지니까 tb 자를 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단어들을 조합해서 어떤 모듈의 이름 또는 신호 이름을 만들 때 언더바는 많이 사용한다. 그죠? 이런 경우 딱 tb하고 example 사이에 언더바 드니까 눈에 잘 들어오죠. 물론 다른 이름을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tb 언더바 example이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이 DUT에 입력을 공급하는 쪽은 렉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저렇게 한 줄로 표시를 해도 되고, 이와 같이 여러 줄에 나누어서 표현을 해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이들 간의 순서도 물론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뭐 이제 동일한 변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y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n하고 m이 y인데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대목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배웠던 example 모듈의 경우 모듈 하고 이제 포트들 나오고요. 그죠? 여기 이제 뭐 인풋 포트, 아웃포트 나오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부 구성을 봤을 때 우리의 경우에는 AND, G1 뭐 어쩌고 저쩌고, OR, G2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이제 코딩이 됐었죠. 요때 이제 요것은 이제 불리는 모듈의 이름.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게이트들을 불렀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부여한 이름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더 이상 이 게이트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모듈을 부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모듈라 디자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 레고 피스를 합치면 요것도 또 하나의 레고가 되는 거고, 이 하나하나도 모듈이고 이 합쳐진 것도 모듈이다 라고 했었죠. 오늘은 이와 같이 여러 게이트를 합친 요것이 이제 불리는 모듈이 되겠어요. 엔드 게이트가 아니고, 그 이름은 우리가 정했던, 여기 이제 example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게이트 이름 대신에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AND의 경우 G1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듯이 이 example을 부를 때에도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example을 한 번만 불러서 뭐 example 1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example을 내가 두 번 불렀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은 example인데 요 두 번째 부른 것은 example 2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되겠죠. 2죠. 지금은 하나만 불렀으니까 이거 해당 사항은 없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요 부분이 되겠어요. 연결 관계. 요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의 그 팀장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핸드폰의 오른쪽 버튼은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는 용도의 버튼, 그리고 왼쪽은 버튼을 두 개를 만드는데 소리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는 용도,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팀장 마음대로. 그때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칩시다. 멋진 핸드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요 자리는 아까 내가 정한 대로 껐다 켰다 하는 버튼,
요것은 소리를 크고 작게 하는 버튼으로 써야만 하는 거죠. 일단 제작이 되고 났으면은요. 나도 이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요 포트의 위치는 순서는 내가 example이라는 모듈을 만들 때 정한 그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뭐 맨 앞은 출력, 그 다음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입력들이 아무 순서로나 배치돼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스페셜 케이스, 즉 특별한 케이스로서 내가 부른 모듈이 게이트일 때만 허용이 되는 룰입니다. 적용이 되는 룰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맨 앞은 출력, 나머지는 입력들이 쓰이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함으로 누가 먼저 와도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모듈은 더 이상 게이트가 아니죠. AND, OR 인버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모듈이 만들어졌을 때 정해진 규약을 따라야 됩니다. 저 5개의 포트 순서가 어떻게 되죠? 외우지를 못하니까 컨닝을 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카피를 해놨어요. 우리가 그 만들었던 이그젬플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앞에 2개는 AND의 입력 2개죠. 세 번째가 인버터의 입력, 네 번째가 OR의 출력, 5번째는 인버터의 출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다 그러면 이 X하고 Y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실 요 둘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여전히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Z는 여기 연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였죠? 네 번째가 요 F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F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E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그림은 만약에 요걸 쏙 그대로 집어넣었다면 맞지가 않죠. 그죠? 그대로 옮기는 요게 N, 요게 M이 되어야 맞겠죠. 그죠? 왜냐면 요게 F 자리니까 F하고 N하고 지금 맞춰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베릴로그 좀 익숙해지고 나시면 순서 말고 다른 식으로 포트들 매칭시키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나 한 달 정도는 순서를 정확하게 내가 정했던 순서대로 맞춰줘야 된다. 그 룰을 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족보를 봐야 되니까 좀 피곤하죠. 대조를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여기에 불려왔을 때 누구를 어디에 연결하는가. XYZ는 우리가 선언했던 렉 변수에 해당되는 신호고요. 요거는 이제 Y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요 입력 쪽에 어떤 값을 넣어봐라.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요 대목이. 자, 여기에 이제 이니셜이라는 구문이 2개가 보이네요.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좀 짧으네요. 자, 이니셜이라는 구문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해보셨나요? 네, 해보진 않았어도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그런 TV 시청하면 다 보셨죠? 자, 쭉 이제 트랙이 있으면 여기 이제 심판이 있죠.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여러 명이 딱 서 있고 심판이 시작하는 총을 빵 쏘면은 준비 땅 하고 시작하는 거죠.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베릴로그 그 테스트 벤치 안에 이니셜이라는 문장이 나오면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수행을 해라. 언제? 시뮬레이션 준비 땅 시작하면은 요 문장을 한 번만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 아니에요. 100m 달리기 할 때도 심판이 총을 땅 쏘면은 따다다당 달려가서 여기서 이제 끝나죠. 뭐 다시 이렇게 맴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딱 한 번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뒤에 나온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교에게 툴 사용법을 배우셔서 툴을 딱 연 다음에 뭐 여기 run 뭐 그런 버튼이 있겠죠. 또는 start 이걸 따닥 클릭을 하시면 요거와 요거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금 왜 C 랭귀지 같은 고전적인 그러면서도 매우 파워풀한 랭귀지를 사용하지 않고 베릴로그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나왔던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뭐 C나 자바나 뭐 파이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메인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실행 순서는 다 적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행이 되죠. 물론 이제 뭐 for loop라든지 루프가 있으면 뺑뺑이를 좀 도는 경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실행이 되고 맨 마지막 문장을 만나면 그거 수행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베릴로그는요. 베릴로그는 꼭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아까 뭐 핸드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뭐그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게이트가 많은 개수로 들어있겠죠. 뭐 수천만 개. 그죠? 자, 전원이 딱 켜지면 이 각각의 게이트들은 각자 동작하죠. 뭐 얘가 동작할 때를 기다렸다가 얘가 동작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각자 동시에 저 준비 땅 하고 죄송합니다. 준비 땅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에 수행이 되는 거예요. 패러렐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C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AND를 위에 타이핑하고 OR을 아래 타이핑을 하면은 AND에 대한 동작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OR가 수행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드웨어는 꼭 그렇지 않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하드웨어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가능해야만 하는데 C에서는 그게 안 돼요. 물론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된 결과랑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수행된 결과랑 우연히 결과가 같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연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결과가 같으리란 보장이 없지요. 이것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베릴로그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릴로그에서는 이니셜 구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해결하죠. 만약에 이니셜 구문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가지 동작이 동시에 준비 땅 하는 순간에 이제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은 위에 이니셜 구문은 뭐 세 줄이나 되고 아래 이니셜 구문은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요 이니셜 구문을 보시면 비긴하고 엔드가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콩지와 팥쥐 얘기 기억하시죠? 뭐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나이들이 꽤 되셔서 좀 오래된 얘기긴 하겠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 팥쥐 엄마가 이제 콩쥐를 데리고 어디를 나가면서 신데렐라인가요? 두 얘기가 근데 어떻게 다르죠? 거의 비슷해가지고 혼동스럽네. 어쨌든 신데렐라건 팥쥐건 아주 콩쥐건 같다고 치고요. 자, 이제 팥쥐 엄마가 콩쥐랑 아니 팥쥐랑 파티를 가면서 콩쥐에게는 일을 잔뜩 시켜놓죠. 우리가 나간 다음에 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빨래도 하고 빨래한 다음에는 밥을 지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어를 주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 이니셜 구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 팥쥐 어머니가 세련이에요. 이제 베릴로그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하고 나가시는데 여기다 밥을 해라. 그 다음에 청소를 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주고 가시면 콩쥐는 요것밖에 실행 안 해요. 왜냐면 이니셜 구문의 의미는 그 뒤에 오는 문장 하나, 문장의 식별은 세마이콜론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만 딱 하면 돼요. 이거 왜 안 했냐고 팥쥐 엄마가 화를 내도 콩쥐는 대응할 수 있어요. 이니셜 구문의 약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라고. 그러면은 이제 팥쥐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방법이 뭐가 있을까? C의 경우는 요런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중괄호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베릴로그에서는 중괄호 사용 안 하고요. begin and를 사용합니다. begin and. 그러면은 콩쥐는 요 begin and로 에워싸인 모든 문장을 순차적으로 다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블락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여러 개일 때 begin and로 에워싸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뮬레이션이 준비 땅 하고 시작이 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 개의 문장이네요. 그죠? 세마이콜론으로 이제 구별이 된 이들이 실행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뭐가 수행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자세하게 볼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0 집어넣고 여기에도 0 집어넣고 여기에도 0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지저분하네요. 자, 요 의미는 뭐냐면 일단 요 1은 의미 뭐냐면은요. 뒤에 나오는 숫자가 한 비트다라는 의미예요. 몇 비트로 되어 있느냐. 그죠? 네, 지금은 당연히 XYZ가 한 비트니까 한 비트에 맞게 넣어줘야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두 비트짜리다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맞질 않으니까. 그래서 한 비트라는 걸 의미하고 요 어포스트로피 B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뒤에 나오는 숫자가 어떤 진법을 이용했냐면 바이너리 이진수다라는 의미예요. 아, 이거 당연히 이진수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십진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은 명확하게 이것은 한 비트짜리인 이진수다라는 의미에서 1 어포스트로피 B. 만약에 뒤에 나온 숫자가 십진수면은 어포스트로피 D 데시말 2학년 1학기 때 배웠죠. 만약에 뒤에 나온 숫자가 16진수다 그러면 어포스트로피 H 헥사데시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것이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들 실습 조교와 함께 자세하게 이제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자 그렇구나. 근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여기다 000만 넣고 결과를 보면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나중에 이제 이 입력을 바꾸어 가면서 넣는 방법을 이제 연습할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오늘은 처음으로 테스트 벤치 구성을 해보는 거니까 좀 너무 심심해도 이렇게 하나만 넣는 걸로 했어요. 그 준비 땅 한 다음에 000을 여기다 들이대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한편 또 다른 이니셜 구문이 있죠. 이걸 봤더니 뭐 샵 200에 달러 피니시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베릴로그 구문 중에서 특히 테스트 벤치에 달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보일 거예요. 이런 명령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베릴로그 코드는 크게 DUT와 테스트 벤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DUT에 이제 포함되는 문법들은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원조 베릴로그 만든 그 회사에서 이제 정의한 그 구문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회로를 표현만 하고 끝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이제 그 회로를 표현을 한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테스트 벤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오리지널 구문만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그 작은 회사를 케이던스라는 큰 회사가 합병하면서 수익은 어디서 주로 올렸냐면 툴을 만들어서 그 툴을 팔아서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툴을 운영을 하려면 툴이 이제 실행이 되려면 다양한 보조적인 명령어들이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요겁니다. 달러 피니시 피니시는 끝을 낸다는 얘기네요. 샵 200은 200초 뒤에 정확하게 1세컨드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냥 세컨드 의미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샵 200 200초 뒤에 피니시 뭘 피니시예요? 아까 시뮬레이션이 준비 땅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100초의 시간이 흐르면 딱 끝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구문이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컴퓨터가 이 시뮬레이션을 영원히 돌립니다. 물론 뭐 계속 000을 들이대니까 결과값이 바뀌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CPU는 계속 연산하는 거예요. 낭비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구문을 딱 넣으면 200초 뒤에 딱 피니시를 합니다. 요새는 200초 너무 길지 않아요? 이게 가상의 200초라고 말씀드렸고요. 컴퓨터로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래서 뭐 단위는 의미가 없다. 그냥 가상의 1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실제로는 매우 빠릅니다. 원하실 경우에는 정확하게 샵 200이 뭐 200 나노세컨드를 의미할지 피코세컨드를 의미할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뭐 그런데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한 클락 우리가 배울 뭐 그런 단위를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가상의 200초 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한 제가 생각에 3개에서 4개 정도 배우실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평생 처음으로 보신 테스트 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를 배우신다는 것은 DUT도 잘 짜야겠지만 테스트 벤치를 잘 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죠. 자, 또 궁금한 것은 이제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고요.
시뮬레이션 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던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NCCM이라는 게 뭐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에서 주력으로 쓰는 툴이고요. 요걸 이제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고 그랬죠. 한 카피에 몇 억 단위입니다. 상당히 비싼 고가 툴이고요. 우리는 자일링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바도라는 툴을 쓸 것이다. 몇 번 얘기를 나눴었죠. 근데 상당히 툴 우수하기 때문에 뭐 전혀 우리 왜 NCCM을 쓰고 싶은데 이런 걸 쓰지 그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충분히 파워풀하고요. 좋은 툴입니다. 자, 두 번째 호목. 지난 시간에 베릴로그 호목 1을 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 010203반 실습 시간 이전 전날 자정까지는 조교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 베릴로그 호목 넘버 2도 조교에게 제출하셔야 되는데 마감일은 조교가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출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교와 대화 나누기 전까지는. 왜냐면 조교가 원하는 형태가 있을 텐데 형식이 그건 조교에게 직접 들으세요. 자, 호목이 뭔지 일단 좀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베릴로그 코딩을 하래요. 이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코드 여러 번 나왔던 거잖아요. example.v 그거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베릴로그를 써보시기 때문에 타이핑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도 다 일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메모장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바도에서 제공하는 에디터를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벤치를 짜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모든 인풋 조합을 다 돌려봐라. 아까 요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입력 0, 0, 0 들어가는 거는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베릴로그 호목 넘버 1에서 총 8가지 입력 조합에 대해서 출력까지 계산해 봤죠. 오늘을 위해서 준비 작업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배웠던 테스트 벤치의 그 한 라인을 8라인으로 확장하라 이제 그 얘기네요. 그죠? 약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교에게 배우신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서 그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이제 컴퓨터 화면에 런 하면은요 창이 하나 착 멋있게 열리면서 A, B, C, F, E의 신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는 게 멋있게 쫙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를 아마 화면 캡처하라고 할 거예요. 조교가 화면 캡처해서 보고서 파일에 포함시켜서 리포트를 제출해라. 그렇게 인스트럭션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포맷은 조교가 알려줄 거고요. 마감일과 함께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저 베릴로그 책 좀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2권을 써놨는데 요 첫 번째, 요 두 번째 거는 국내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요 책 많이 보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구매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나 좋은 책을 권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 책이 필요한 내용 잘 나와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릴로그에 대한 교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툴이다 보니까 또 언어고 그러나 요 정도 교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시면 요 책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릴로그 렉처 1 파트 5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고급 문법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용법들을 배울 겁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